안녕하세요. 정치와 법 세 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7쪽, 교과서 14쪽의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근대 민주정치의 특징과 한계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세 학자의 주장을 서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혁명 결과 나타난 문서와 민주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이거 구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한 사람이나 소수에 의한 지배가 아닌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수에 의한 지배 또는 민중에 의한 통치라는 개념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정치 권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바로 민주주의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중에 의한 통치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그런 어떤 정치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왜 중요하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다른 체제보다는 좀 더 잘 보장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의 어떤 중요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민주주의,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겠죠. 자, 옛날부터 어떤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겪어가면서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어떤 시작하면은 고대 아테네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아테네 정치의 특징을 보면 이 직접 민주정치와 제한된 민주정치라는 거, 자,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 모든 시민, 여기서 시민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된 어떤 그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인인 남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그러한 체제가 바로 아테네 정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테네 민주정치는 그 어떤 선거에 의한 그런 어떤 대표자를 뽑은 게 아니라 행정을 할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추첨제 또는 돌아가면서 윤번제라고 하죠. 돌아가면서 어떤 그런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선거에 의한 어떤 공직 참여가 아니라 추첨이나 돌아가면서 윤번제에 의한 그런 어떤 참여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된 민주주의였다. 한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테네 민주정치의 어떤 중요성을 보면은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일치하는 정치 형태라는 점이 현재 어떤 민주정치에 주는 중요한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근대 민주정치가 성립하게 된 계기는 역사적인 사건이 뭐가 있죠? 바로 시민혁명이 있는 거죠. 시민혁명. 시민혁명은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계층, 다시 말하면 시민계급이 되겠죠. 이 시민계급은 주로 어떤 상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본가, 이런 계층이 되겠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계급사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이런 시민계급이 보다 많은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새롭게 나타난 그런 정치 체제라고 볼 수 있겠는 거죠. 바로 그런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시민혁명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민혁명 이전까지는 왕, 귀족, 성직자 등이 권력을 독점하고 대다수의 평민은 봉건적 신분제에 의한 차별과 절대군주의 억압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민계급의 어떤 그런 성과가 바로 근대 민주주의가 성립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혁명, 그런 시민혁명의 어떤 배경이 된 중요한 어떤 사상과 어떤 학설이 있죠. 자, 이 세 가지 꼭 알아둬야 되겠죠. 이 세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바로 뭐냐면은 천부인권 사상. 다시 말하면은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거라는 거죠. 누구도, 왕도, 귀족도 건들 수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갖게 되는 기본적 권리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천부인권 사상이 시민혁명의 어떤 기본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몽사상. 자, 어떤 억압된 사회에서 뭔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사람들이 갖게 된 거죠. 계몽사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계약설. 자,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설의 영향으로 시민의 의식이 변화한 것을 바탕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존엄성 및 자유권과 평등권을 명시한 여러 가지 선언들이 어떤 시민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문서에 포함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시민혁명의 문서들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자세한 내용은 프린트에 있는 그런 탐구 활동을 풀어가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대 시민혁명 하면은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임스 2세 어떤 전제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반발로 영국의 명예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 나타난 문서가 바로 권리장전이죠. 이 권리장전의 내용은 탐구활동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이 결과가 중요하겠죠. 중요성이 뭐냐면은 입헌군주제가 확립됐다. 다시 말하면은 왕은 군주는 있지만은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를 하는, 다시 말하면 법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따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정치 체제가 확립됐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의회 정치가 발달하게 되었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원 내각제가 확립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국 독립혁명 전쟁은 영국 정부의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어떤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자, 이런 내용은 역시 탐구활동을 통해서 함께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요한 점만 살펴보면 되겠죠. 미국이 독립하게 되었고, 이 전쟁 결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새로운 정치체제, 다시 말하면은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대통령제가 채택되었다라는 거. 왕이 없다는 거죠. 공화정이라는 거는. 공화정은 왕이 없는 그런 정치체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랑스 혁명 결과. 프랑스 혁명은 신분제를 근간으로 하는 구체제에 대한 반발, 다시 말하면 왕과 그 성직자 중심의 그런 계급 사회에서 벗어나서 뭔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좀 더 보장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인권선언문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구시대의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것들이 명문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인권선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탐구활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홉스와 로크, 루소. 자, 이 세 사람이 주장을 잘 구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연 상태를 홉스는, 자, 이 자연 상태는 이 세 사람 다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국가 성립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연 상태라는 개념은 국가 성립 이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홉스는 자기 보존 욕구가 있고 경쟁심, 명예에 대한 갈망 등과 같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이것을 자연 상태로 보는 거죠. 국가 이전에는 이런 어떤 상태를 바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람직한 국가 운영 방식을 보면은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의 군주를 얘기하는 거죠. 군주에게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어떤 위임하는 거죠. 모든 권력을 절대 군주에게 위임하는 그런 거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홉스의 주장입니다. 로크는 이성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고 있지만은 자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는 불안정한 잠재적인 그런 평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이런 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일부를 군주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에 의한 간접 민주정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 의한 간접 민주정치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 어떤 이권 분립을 권력 분립을 주장하기도 했죠. 자, 루소는 초기에는 인간의 순수하고 선한 본성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였으나 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등이 좀 더 심화된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 일반 의지에 따라 공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했다는 거, 일반 의지 이런 것들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홉스는 국민은 주권을 군주에게 양도하여 생명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거를 주장했고, 이 로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보호는 정부의 임무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루소는 일반 의지라는 것을 주장해서 사회개혁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함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 의사의 행사, 이 전체 의사가 바로 일반 의지가 되는 거죠. 행사가 곧 주권이라고 생각했고 민주주의를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에 관한 이 세 이론가의 이론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